자, 안녕하십니까. 정세승 코치. 오랜만이야. 반가워.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앞전에도 나랑 컨텐츠 하나 했었고, 다시 또 네, 컨텐츠 응해줘서 고맙고,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올 프로팀 뽑을 건데, 라인별 네, 탑3. 네, 본인의 주관대로, 그리고 네, 이제 과감하게, 네, 솔직하게 잘 뽑아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라이너들이랑 그리고 정글러들 기준 좀 확실하게 잡아서 음, 봤기 때문에 그 기준 중심으로 그렇게 세 명씩 잘 음. 뽑아왔습니다. 네, 나 같은 경우는 라인전 지표 좀 중요하게 봤고,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음, 그 팀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에 네, 따라서 좀 점수가 많이 갈 것 같고, 네, 진짜 뽑기 어려운 선수들은 내가 이제 매 경기 리뷰했을 때 가장 많이 노출이 된 선수.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나는 결정을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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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야, 근데 너무 어렵더라. 나 어제 밤새 고민했는데, 야, 진짜 네. 잠을 못 잤어,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확실히 어, 기준만 정해지니까 그렇게 기준 잡고 음, 선수를 뽑는 데는 무리가 없더라고요. 좀 약간 어, 겹쳐서 아쉽게 막, 좀 진짜 간발의 차이로 좀 부족해서 못 뽑히는 선수들이 있긴 했는데, 음. 뭐 그런 부분도 조금씩은 언급을 좀 할까 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탑부터 갑시다. 네, 탑, 나부터 갈게. 네, 탑은 좀 고민이 또 은근히 됐거든. 탑 같은 경우는 뭐 칸나라든가 도란, 네. 뭐 서밋, 칸 선수, 뭐 기인 선수 너무 많았는데, 아, 그렇죠. 네, 나는 일단 퍼스트로 기인 네. 선수를 뽑았습니다. 뭐 긴, 왜인지는 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라인전 지표가 매우 좋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데미지적인 측면, 그다음에 음, 캐리력,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챔피언 좀 많이 사용했던 점들, 음,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탑솔로지 않을까 싶어서 기인 선수를 음. 퍼스트로 뽑았어. 너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퍼스트에는 얼마나 정글 동선이나 라인 주도권을 살린 선수냐에 대한 걸 중심으로 뒀는데, 저 역시도 기인입니다. 도란 어, 선수나 서밋 선수도 이제 탑 동선이나 아니면 주도권을 살리는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 기인 선수가 보였던 기본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같이 동선을 받았을 때 제일 핵심적인 기초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CS 음, 리드율, 음, 그리고 음, 10분 CS 리드율 자체가 9.7개로 1등이더라고요. 음, 네, 그런 부분에서 도란이나 서밋 선수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보였고, 탑 주도권을 이제 잘 살린 플레이를 보였지만, 기인 선수가 공수 밸런스 있는 어떤 챔피언을 하든 간에 탑 주도권을 잘 살렸고, 한타에서의 그런 데미지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음. 기인 선수를 퍼스트 뽑았습니다. 나랑 똑같네. 따라한 거 아니지? 네, 네, 맞습니다. 나 넘버 투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네, 이게 좀 팀 성적을 봐야 되나, 아니면 기본적인 개인 지표를 음, 봐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네, 이거는 그냥 개인 지표를 봤어. 도란 아, 선수를 뽑았고, 아, 도란 선수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골드 리드 1등이었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좀 맞습니다. 뒤바뀌긴 네, 했지만 기본적인 네, 지표가 너무 좋았고 데미지 음, 비중도 2위, 그다음에 킬 관여율도 1위, 그리고 음, KT 팀에서 가장 빛난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음,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했어. 약간 좀 감정에 따라서 게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공감합니다. 얘기했지만 그 KT 팀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래서 네. 넘버 2로 뽑았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이제 다소 하위권에 있었지만 도란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기인 선수 못지않게 굉장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로는 탑케어 중심으로 게임을 하지 않았지만 지표가 좋거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 그러니까 쉽게 팀케어를 못 받은 선수가 두 번째인데 저는 그 선수로서의 라스칼 선수를 두 번째로 꼽았어요. 라스카를. 네.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탑에 이제 리신 같은 픽으로 걸어 잠그거나 혹은 라인 음, 주도권을 가지고 혼자서 계속 주도권 플레이를 통해서 팀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케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였던 솔로킬 1등이거든요. 예, 그런 그건 맞지. 장면들을 봤을 때 이제 라스칼 선수가 팀적인 할애, 팀적인 희생에 비해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는 라스칼 선수를 두 번째로 약간 팀적인 걸 좀 꼽았습니다. 많이 봤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 혼자서도 맞습니다. 잘하고. 네네네. 뭐, 오케이. 자, 나는 넘버 3는 이제 좀 고민이 됐었어. 이 부분은 뭐 음. 칸yen 선수라든가 칸나 서밋 선수들 여러 선수가 있었는데, 칸 네. 선수로 갈게. 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막바지에 조금 아쉬운 모습도 있었거든. 음, 근데 다몬기아가 좀 흔들릴 때 있었잖아, 서머에서. 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음, 버텨주면서 본인의 활약으로 인해서 팀이 좀 어느 정도 좀 하위권으로 추락하는데 많이 좀 막은 역할. 그래서 결국엔 다몬기아가 1등을 했잖아. 네, 그래서 맞습니다.
라인전 지표 이런 것들은 좀 중위권이지만 분당 네. 데미지라든가 다양한 챔피언 16개 이런 건 챔피언 사용 횟수 그런 음. 것들을 봤을 때 공수 밸런스가 잘 맞춰진 선수가 아닌가 싶어서 칸을 서드로 뽑았다. 저도 공수 밸런스에 있어서 충분히 엄청나게 공감하고요. 진짜 감독님 저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데, 저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음흠. 퍼스트가 이제 라인 주도권, 어허. 이제 세컨드가 이제 팀 케어 없이 얼만큼 역할군을 수행했는가, 음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팀 케어나 주도권에 상관없이 얼만큼 좀 특별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에 대한 선수로서 세 번째를 뽑았거든요. 음흠. 저 세 번째는 칸 선수입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나랑 의견 확실, 같네. 네, 확실히 뭐랄까요. 탱커에 대한 활용이나 혹은 라인 주도권을 가져야 될 제이스 같은 픽.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은 선수고 기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음흠. 팀이 동선을 탑으로 맞춰주든 맞춰주지 않든 간에 보이는 기본적인 설정이 너무 좋고, 음. 케어해주든 안 해주든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칸 선수가 워낙 예리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칸 선수를 서드로 뽑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좀 네. 비슷하면서도 세컨드만 좀 달랐네요. 네네네. 자, 이번 정글은 너부터 가보자. 합은 내가 네. 했으니까. 저는 이제 정글 같은 경우는 어떤 중심으로 픽을 했냐면은, 쉽게 저는 라이너는 주도권, 그러니까 얼마나 정글 동선을 쓸 수 있냐, 주도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음. 정글은 반대로 얼만큼 자기가 또 역시나 중심이 될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음흠. 네, 얼마나 라인 개입률을 줄이고 본인이 캐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본인의 성장보다는 이제 좀 더 라인 개입 능력이나 교전 능력이 좋았던 선수를 세컨으로 뽑았고, 이제 음흠. 서드 같은 경우는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나 혹은 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선수 뽑았는데, 제 퍼스트는 피넛 선수입니다. 피넛 선수. 네, 피넛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파컵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 썸머에 이르기까지 본인 중심으로 좀 게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말 잘 수행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팀 내 중심점이 돼서 팀을 조율하는 부분이나 혹은 캐리력이 높은 챔피언을 가져갔을 때 높은 성장값, 그리고 성장한 만큼 보여주는 교전에서나 아니 운영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선수잖아요. 네, 음. 경험도 많고. 네, 많은 그런 산주를 겪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팀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보여준 이제 중심을 이제 주장격의 그런 중심을 잡고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음흠. 더해서 피너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나도 똑같아. 피넛 선수로 뽑았고 가장 큰 네, 이유는 이제 네. 농심 돌풍이 주역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역시너신을 가장 많이 외쳤고 운영적인 면, 그다음에 오더에서 네, 플러스 점수, 그리고 네, 기본적인 또 갱킹까지 지어지지 음, 않은 육각형 정글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네, 정글러였고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한 네. 자, 넘버 투. 네, 넘버 투는 저는 이제 개인의 성장보다는 희생, 그리고 라인 개입, 교전 능력이 좋았던 선수로, 이것도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성향이 음. 비슷한 선수가 딱 둘이 있어서. 근데 저는 두 번째는 크로커 선수입니다. 크로코 네. 선수.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능력이 좋았던 선수로는 저는 크로커 선수랑 드레드 선수 둘을 고민을 했었는데, 음. 그 중에서 전 크로커 선수를 좀 더 뽑은 게, 샌드박스가 좀 더 확실하게 탑게임 중심으로의 게임을 많이 보여줬는데, 게임이 좀 더 단순해지다 보니까 크로커 선수가 보이는 판단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깔끔했다라고 할까요? 음. 그리고 소규모 교전이나 혹은 이제 오브젝트 싸움에서 보였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봤을 때 크로커 선수가 라인 개인 능력, 그리고 교전 능력, 그리고 스마이트 활용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출중했다고 생각을 해서 크로커 선수를 세컨드로 뽑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도 크로코 네,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네, 캐니언을 뽑았다. 넘버 투로. 캐니언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미드에서 활약이 인상적이었고 네. 그 엄청 농담이고 인상적이었죠? 솔직히 캐니언 선수가 많이 흔들렸어. 그래서 네, 메타 파악적인 측면에서 고생도 했지만은 음, 결국에 본인이 갱킹 메타를 소화하면서 뭐 AD면 AD, AP면 AP 다 캐리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줬고 음, 안정감까지 좀 보여주면서 캐니언이 나는 네, 부활을 했다고 보거든. 네, 저 그래서 공감합니다. 캐니언을 넘버 투로 뽑았다. 충분히 오케이. 공감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캐리어 선수가 미드 퍼스트를 뽑아야 되니까 장난이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드는 이렇게 본인 중심으로도 했고, 혹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출중했던 선수를 세 번째로 뽑았는데, 음. 저의 서드가 캐년 선수입니다. 네, 언급해 주셨지만 캐년이 이제 성장지향적으로 플레이를 하든 혹은 이제 그런 부분에 못 이겨 이제 메타의 흐름상 약간 좀 라인 개입을 해야 되거나 좀 이런 챔피언으로 플레이를 하든 굉장히 저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음. 선수가 어떤 메타의 흐름에 가든 간에 보여주는 그런, 저는 뭐랄까요,
기본기, 그리고 교전 능력 이런 것들이 항상 전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기대되는 선수거든요. 네, 특히나 이번 롤드컵도 진출이 확정된 만큼 이제 전 세계 다양한 정글러들과 비교했을 때 보여줄 그런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나는 너랑 비슷한 의견 중에 나왔던 크로커 선수를 뽑았고, 네. 이제 드레드 선수랑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리뷰했을 때 많이 활약했던 선수가 크로커 선수가 더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네. 기본적으로 갱킹 능력이 매우 타고난 선수가 아닌가. 차세대 인정합니다. 정글러로서의 좀 입지를 구축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정합니다. 항상 초중반 좀 잘 분위기를 좀 이끌어 갔고, 네. 그다음에 뭐 생각나는 몇 개 장면들이 있어. 다이애나 궁이라든가 아니면 또 스틸 장면 이런 것들이 좀 네. 인상 깊어서 임팩트적인 음. 측면에서 크로커 선수를 3위로 뽑았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와, 가자. 미드 가자. 미드 너무 어려워. 맞아요. 진짜 뭐 모든 라인에서 되게 출중한 선수들이 많았고 다들 선수들이 고생했지만 특히나 미드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각자 자기 역할이나 아니면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이 많았어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서 가장 고민이 많이 했던 라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드는 또 내가 먼저 가볼게. 자, 미드 고민이 좀 많았어. 미드 같은 경우는 뭐 쇼메이커라든가 BDD 선수라든가 뭐 고리 선수, 초비 선수, 페이커 선수, 그 다음에 또 페이트 선수도 잘했고, 인정합니다. 도부 선수도 괜찮겠고, 뭐 못한 선수가 네. 없을 정도로 라반 선수도 있었지. 너무 잘하는 선수가 많더라고. 그래서 네. 고민하다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팀 순위 좀 중요하게 봤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또 임팩트가 있었느냐 이걸 중심으로 뽑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쇼메이커를 뽑았습니다. 쇼메이커. 쇼메이커 선수가 이제 당연히 중간에 좀 원딜도 가고 조금 애매한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네. 라인전이면 라인전, 운영이면 네. 운영, 5도 능력까지 갖춘 진정한 미드라이너, 나는 이 팔방미인, 그래서 육각형 네. 미드라이너 쇼메이커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데미지 측면 이런 데서 거의 다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챔피언만 보더라도 르블랑 7승 1패, 뭐 라이즈 4승 1패, 그렇죠. 네. 루시안 4승 3패. 이거 뭐 네. 운용도 가능하고 라인전 뭐 주도권 잡는 캐리력 있는 챔피언도 가능하다. 그리고 르블랑 같은 경우가 쉬운 챔피언은 아니잖아. 정말 잘해야지 그렇죠. 승을 쌓을 수 있는 챔피언인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쇼를 보여준 쇼메이커 선수를 퍼스트로 뽑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탑 선택과 같이 퍼스트는 이제 라인 주도권 얼마나 살렸냐에 대한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저는 제 퍼스트는 BDD 선수입니다. 오, BDD. 네. BDD 선수가 이제 아질의 활용이 많았지만서도 본인이 보여주는 그런 라인 주도권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상대편을 밀어넣는 플레이, 그리고 과거부터 보여준 라인전에서의 상대편 스킬을 계속해서 피해주면서 본인만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런 라인 활용 능력과 데미지 교환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고, 그 주도권을 통해서 젠지가 바텀 게임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그런 공헌을 했기 때문에 BDD 선수를 뽑았고요. BDD 선수가 라인 주도권을 굉장히 잘 살렸다고 해서 아예 라인 주도권이 없는 픽을 가지고 플레이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뭐 아칼리 같은 픽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만큼 이 선수가 라인전 자체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주도권을 잘 살린 BDD를 퍼스트로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BDD를 넘버 2로 뽑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 2주 연달아 좀 잘했던 좀 측면들이 있거든. 그 마지막 좀 임팩트가 없었으면 나는 탑3에 못 들었을 수도 있었거든, 내 기준으로는. 근데 그런 마지막 경기들에서 어쨌든 메타 파악을 좀 잘했지. 신드라 같은 챔피언이 메타로 올라왔고 메타의 영향 수혜를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치만은 잘한 건 본인의 몫이었으니까. 특히나 그 마지막 경기 신드라 적구나에 그걸로 뭐 젠지가 2등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인정합니다. 진짜 미쳤고, 룰러 엔딩에서 나는 젠지가 BDD 엔딩으로 바뀐 느낌이었어, 이번 시즌에. 그래서 뭐 그렇죠. 그래서 BDD를 넘버 2로 뽑았습니다. 너는? 네. 저의 넘버 2는 탑 기준과 똑같지만 좀 라인 주도권이 없더라도 얼만큼 좀 팀적인 퍼포먼스를 잘 보였냐, 혹은 이제 성장값이 어려운 챔피언으로 잘 퍼포먼스 보였냐를 중심으로 뒀는데 고민이 좀 됐어요. 살짝 고리 선수 아니면 초비 선수를 뽑으려고 했는데, 초비 선수는 사실상 좀 더 이제 팀 상황이 좀 좋지 못했고, 저는 팀의 역할분을 훨씬 더 이런 부분을 잘 수행한 선수가 고리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고리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고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라인 주도권이 없는 픽을 중심으로 실제로 라인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픽 가지고는 승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근데 반대로 라인 주도권이 다소 없지만 성장값이 높고 한타에서의 퍼포먼스가 높은 픽들, 뭐 살러스 같은 픽들 이런 것들의 승률이 굉장히 높고 뭐 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라이즈 같은 픽도 굉장히 100% 승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고리 선수가 얼만큼 이제 피넛 선수와 이제 바텀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는 농심에 있어서 얼만큼 본인이 케어 없이 성장값이 높은 픽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냐에 대한 부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세컨드는 고리 선수입니다. 그렇지. 고리고리 진짜 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나도 여기서 진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이제 고리 선수거든. 네. 고리 선수 같은 경우가 솔직히 이제 POG 1등이잖아. 네. 그리고 이긴 거를 봤을 때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음. 내가 마지막에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게 마지막 주차 경기를 안 봤으면은 뭐 고리 네. 선수라든가 페이커 선수가 좀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주차 경기 영향인 것 같아. 그래서 음. 그 주차에서 좀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 고리 선수가 안 나왔어. 그때 루시안이나 음. 르블랑 같은 걸 좀 했었거든. 네, 맞습니다. 그때 좀 했는데 캐리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밀려버렸단 말이야. 그 상대 선수가 또 BDD였고. 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나는 고리 선수가 밀렸어. 그래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나는 그 라인전 이런 기본적인 능력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초비 선수를 결국에는 3위로 뽑았고 진짜 초비. 너무 힘들었어. 이 미드 고민한 것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뻔했거든. 그래서 뭐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라인전 표라든가 골드 이런 것들 다 거의 10분 15분 때 1등이잖아. 네. 그다음에 초비 맺힌 적도 많았고 외칠 수밖에 없죠. 워낙 아,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중간에 근데 음. 조금 불안한 모습도 많이 있었거든. 오른으로 좀 뭐 사이드 운영을 한다든가 네, 그런 좀 아쉬운 맞습니다. 모습도 있었지만 음. 솔직히 하나생명이 포시안에 못 들었지만 성적을 조금 안 좋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만약에 이 초비 선수가 이 상위권 팀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서드 안에 드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서 초비를 네. 뽑았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기대가 되실 스토브 리그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또 떠오를 이제 초비 선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혹은 팬분들이 바라보는 혹은 지표상으로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초비 선수는 대단한 선수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누구야, 서드? 자, 그래 저의 서드는 쇼메 선수입니다. 쇼메이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팀 내 역할을 얼만큼 잘 수행했냐 수상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쇼메 선수 역시도 아까 감독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픽 혹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좀 팀적인 플레이를 해주거나 성장값을 좀 기대해야 되는 어떤 픽을 하더라도 역할군 자체에 대한 수행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기 자체가 워낙 뛰어나다라는 거죠. 라인전에 대한 기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김정민 감독 입장에서도 언제는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혹은 언제는 좀 성장값이 높은 어떤 픽을 지어주더라도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였고 특히나 순간순간적으로 미드라이너로서 가장 중요해야 될 부분이 순간적으로 데미지를 넣는 각을 보는 능력인데 그런 각을 보는 능력에서 특히나 르블랑으로 보여줬던 순간적인 진입각 이런 것들이 전 굉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쉐메이커 선수가 팀적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줬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서드로 뽑았습니다. 오케이. 원딜러. 가장 또 팀의 캐리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네. 원딜러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딜러 역시도 라이너이기 때문에 제퍼슨 항상 주도권적인 부분을 잘 살린 선수. 동선을 잘 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이번 LCK에서 잘한 선수가 두 명이 있는데 저는 구마요시 룰러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퍼슨은 구마요시 선수입니다. 오, 구마요시. 네. 구마요 선수 같은 경우 특히나 캐리아 선수와 보여준 라인 설정과 라인 기본 기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그 동선을 받았을 때 상대편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저는 퍼스트를 줬어요. 룰러 선수도 동선을 받았을 때 보이는 뭐 CS 격차를 벌이는 능력이라던가 CS 수급 능력, 적 압박 능력, 그리고 뭐 포탑 수급 능력 뭐 이런 다 뛰어나긴 한데 그래도 전 구마유 선수가 룰러 선수보다 좀 더 패에서 적을 밀어내려는 성향이 굉장히 뛰어나고 라인전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 단계에서 보여주는 이제 중원에서의 밀어넣는 능력 자체도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가장 주도권을 잘 살린 선수는 구마유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 덕담 까먹은 건 아니지? 아닙니다. 오케이. 네, 덕담 선수도 있었어요. 네. 나는 덕담을 이제 가장 잘하는 원딜러로 뽑았고 이유는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강자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네. 서머는 그냥 최고의 선수였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덕담 켈린 바텀 라인전 능력이 가장 강한 바텀 듀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챔피언 활용 능력이 있어서 뭐 직스라든가 아펠리우스 이런 챔피언들 잡았을 때 캐리하는 모습들이 진짜 기억이 다 나거든. 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캐리하는 원딜러로서에는 덕담만한 선수가 서머에는 없었다. 그래서 덕담 선수들을
퍼스트로 뽑았습니다. 네. 저도 독가문수가 아까 언급드린 목록에도 있었는데, 전 좀 더 라인 지향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버 네. 2는요. 제 넘버 2는 이제 팀 케어 없이 팀적인 플레이를 얼마나 잘해줬냐. 쉽게 정글을 얼마나 탑 쪽으로 많이 보내줬냐. 그 와중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았냐에 대한 선수인데, 저는 프린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프린스 선수. 나 룰러가 나올 네. 줄 알았거든. 네, 이제 뭐 룰러 선수는 약간 좀 더 바텀 중심으로 했다 치면 프린스 선수는 노골적으로 에포트 선수와 함께 이제 탑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일조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데스힐이 굉장히 낮고 CS 수급 능력이 본인 쪽으로 케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이즈리얼 레오나 이런 픽들로 이제 게임을 좀 장기화시켜놓은 라인 관리를 굉장히 잘해준 모습을 보이면서 팀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즌 리브 샌드박스가 약간 좀 돌풍을 일으키면서 탑의 그런 감성을 좀 잘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역할군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였던 프린스 선수의 역할군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린스 선수를 세컨드로 뽑았습니다. 나도 프린스 선수가 그 스프링 잠깐 늦게 들어왔잖아, 2라운드 때. 그때에 네네네. 비해서 썸머의 활약은 엄청났다. 첼코에서 뛰었을 때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썸머는 검증을 했고 다양한 네, 원딜러라는 걸 좀 보여줬지. 네, 넘버 네. 프로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기복도 있었고 비욘디를 못 쓰기도 하지만은 뭐 본인은 쓴다고 하고 어쨌든 룰러는 누군지 알 것 룰러였다. 같아요. 바텀 게임을 또 잘하고 또 기본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도 보여줬고 카이사 같은 좀 안 좋은 챔피언들 갖고도 좀 캐리하는 모습도 나왔었고 그래서 아마 이름값 때문에 룰러가 좀 내 기억에는 더 인상 깊었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룰러를 넘버 트로 뽑았네. 네, 저도 뭐 룰러 선수가 비원딜에 대한 선호도가 낮지만은 어쨌든 정통 원딜에 대한 기본기나 바텀 게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펄스트의 구마유 선수와 더불어서 많이 고민했던 선수거든요. 저도 감독님의 선택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드는요. 제 서드는 얼만큼 이제 특수한 상황에 잘 해내었느냐에 대해서 KT의 오키드 선수를 뽑았습니다. 오키드요? 네. 룰러가 없는데요?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 네, 너의 그 주도권, 너의 네. 주관대로. 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오키드 선수가 KT가 팀 상황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네, 성과도 많이 안 나왔고 스타게임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데 있어서 바텀 선수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어쨌든 콜업돼서 올라와서 플레이를 했는데 이 선수가 탑게임을 하는 팀에서 이제 본인이 케어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였던 기대값이 워낙 높아요. 오키드 선수가 KDA가 제일 높습니다. 네. 5.11로 제일 높고 데스율도 제일 낮아요. 1.25. 거기다가 분당 CS가 제일 높습니다. 10.37로. 넌 그러니까 경기수는 본인 쪽으로 고려하지 중심으로 재승이는 이제 경기수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잘하는 느낌으로 뽑은 거지? 네, 특수한 오케이. 상황에서 얼만큼 이 선수가 팀에 헌신했냐를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바텀 게임을 하지도 않는데도 데스율도 낮고 KD가 높을 뿐만 아니라 CS를 저렇게 잘 먹었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 네, 그런 부분에서 오키드 선수가 이제 갓 졸업돼서 굉장히 정신도 없고 힘들었을 텐데 굉장히 저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팀을 위해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는 이제 세 번째 선수를 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원래 이제 네. 프린스 선수랑 레오 선수 두 명을 진짜 고민했거든. 네. 프린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스타 찢어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좀 생각이 나왔었고 그래서 캐리하는 모습은 프린스가 레오보다 좀 강했거든. 네. 그래서 너무 헷갈려서 내가 내 거 리뷰를 다 살펴봤는데 레오 선수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았더라고. 그래서 보면 레오 선수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안정감적인 좀 측면에서 좀 잘했고 요즘에 네. 좀 자주 나오는 애쉬 바로스 챔피언들 네. 이건 또 바로스로 포킹 꾸준하게 잘해준 모습들이 좀 인상 깊었다. 어쨌든 스프링에 아프리카가 많이 부진했고 거기에서 뱅 선수가 좀 힘들었잖아. 네. 근데 그 빈자리를 레오 선수가 너무 잘 메꿔줬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높이 사서 레오 선수를 서드로 뽑았습니다. 네. 오케이, 너가 프린스 뽑아서 좀 패스한 것도 있어. 이제 많이 왔다. 서포터까지 왔네요. 하다 보니까 또 가네. 서포터는 제일 잘했던 게 우리의 따갑자. 누군지 알지? 에어포트 선수. 솔직히 따갑자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 왜 따사갑는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썸머에는 그냥 잘했어. 로밍도 잘 가고 기본적으로 그 서포터가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엄청났고 네. 그다음에 원래 에포트 존 실수 많다.
자주 음, 잘린다 이랬는데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발전했어. 그리고 또 가장 그 고마웁니다. 명장면 바론 스틸 엄청났죠, 그거. 그 네. 명장면 때문이라도 에포트가 버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 사실 그거 빼줄 정도면 그날 로또를 사셨어야 되는데, 로또를 안 아비. 사신 게 좀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퍼스트는 이제 바텀 주도권을 얼마나 잘 살렸냐에 대해서 켈린 캐리아 선수 두 선수를 고민했는데 그 중에 켈린 선수를 전 퍼스트로 뽑았습니다. 와우. 네. 캘린 잘하지 당연히. 근데 네. 버스트까지는 생각 못했네. 네. 켈린 선수를 퍼스트로 뽑은 게 기본적으로 바텀 동선을 짰을 때 그리고 바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이 선수 자체가 약간 좀 공격적인 쉽게 머리 박는 플레이를 너무 잘해요. 네, 근데 음. 그렇게 플레이를 해줘야 나머지 딜러들이 포먼스를 그리고 교전각을 만들기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갔다 왔을 때 보였던 그런 중국스러운 느낌이 좀 나요, 케인 선수는. 예.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팀 내에서 이제 본인 쪽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중심을 잡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준 만큼 본인이 교전에서 보였던 그런 질러주는 플레이가 저는 굉장히 좀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켈리 선수를 펄스로 뽑았습니다. 오케이. 저도 의견에 동감하고요. 자, 넘버 네. 2는 나는 이제 캐리아를 뽑았는데 캐리아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나 원래 라인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네. 구마유슈 선수가 나오던 테디 선수가 나오던 항상 좋은 라인전 기본적으로 네. 보여줬고 아쉬운 거는 이제 스프링보다는 좀 임팩트는 줄어든 것 같아. 스프링에서 캐리아는 좀 엄청났는데 네. 썸머에는 조금 이제 다른 선수들이 활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임팩트는 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활약 그리고 그 쓰레쉬로 캐리했던 그 명장면도 좀 생각이 나서 네. 캐리아를 넘버 2로 뽑았어. 저도 키리안 선수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세컨드는 이제 얼마나 탑게임을 하는데 서포터 수행력이 좋았냐에 대해서 바텀 케어를 안 받고, 음. 그리고 듀인 점률이 많이 떨어진 선수 중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에포트 선수를 어, 세컨드로 뽑았습니다. 알프로트가 네, 네, 세컨드로. 네, 아까도 이제 뭐 프린스 선수와 더불어서 사실 보면은 세컨드로 똑같이 프린스 에포트가 뽑힌 게 바텀 이게 탑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바텀 수행력이 좋았냐에 대해서 공통 분모였기 때문이거든요. 에포트 음. 선수는 특히나 레오나 라칸 같은 이런 챔피언으로 보여준 교전 능력 그리고 혼자 이제 약간 좀 이니시 역할을 수행해야 됐을 때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행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전령적 교전에 대해서 좀 멋진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뭐 그런 맞아, 부분을 다 맞아. 생각해서 에포트 선수를 세컨드로 뽑았습니다. 오케이. 자, 서드 갑니다. 서드는 난 이제 켈린 선수로 뽑았고, 네. 스프링에서 나는 이 켈린 선수가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 음, 썸머에서도 활약을 했는데 POG 포인트 이런 데서는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텀 듀오 중에 덕담 켈린이 가장 세고 음,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네. 와드 관련 지표를 보면 켈린 선수가 가장 좋거든. 그래서 네. 팀적인 역할을 또 가장 잘 음, 수행한 말 그대로 그 서포터 선수가 아닌가 네. 싶어서 켈린 선수를 3위로. 저는 이제 라인 주도권을 살린 선수 중에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캐리아 선수가 서드로 뽑혔습니다. 이거 뭐 거의 네. 순서만 다르지 우리 비슷하네. 네, 이제 어. 캐리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구마유 선수랑 비슷한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에 바텀 쪽에서 굉장히 바텀 캐리 롤에 정점을 보일 선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캐리 선수와 같은 위치에 놓고 싶었지만 내린 이유가 같이 바텀 게임을 했을 때 퍼포먼스는 굉장히 뛰어나요. 캐리아 선수는 특히나 이제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밀어내는 성향이 훨씬 더 뛰어난 선수로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선수가 중심을 아직까지 못 잡아요. 네. 음. 뭐냐면은 그렇게 본인 중심으로 바텀 중심으로 게임을 했을 때 좀 팀적으로 확실하게 근거적인 행위를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음. 때마다 한 번씩 약간 좀 죽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예,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켈린 선수보다 조금 다소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음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린 선수고 기대값이 높은 선수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케리아 선수를 서드로 뽑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뽑은 올 프로 팀이 나왔는데 자, 퍼스트 팀만 외쳐볼게. 나는 긴 피넛, 쇼메이커, 덕담, 에포트 이렇게 5명을 뽑았고요. 재승이는 저는 이제 퍼스트, 세컨, 서드 이게 사실 기준점에 의해서 뽑은 선수들이라 사실 제 올프로 팀은 기인 천, 선수, 케니안 선수, 자, 쇼메이커 긴 선수, 선수, 케니안 선수, 해니안 쇼메이커 선수, 선수, 그 다음에 누구? 쇼메이커 선수, 쇼메이커 선수, 그리고 구마시 선수, 구마이 선수. 케리아 선수 이렇게가 제 올프로 팀입니다. 너 올 프로 팀 이렇게 뽑았어? 네, 오, 오케이, 오케이. 나는 첫 번째 뽑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네,
이번에 뽑을 항목은 시즌 베스트 코치. 우리가 아, 코칭 네. 스태프 출신이고 어떻게 네. 보면 팀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감독님이 좀 팀을 잘 이끌었다 이런 건 좀 음, 평가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베스트 코치를 뽑아 네. 봅시다. 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제일 잘한 감독님은 당연히 1등을 한 김정균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김정균 감독 같은 경우가 시즌 초반에 좀 MSI 갔다 온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힘들었었지. 고수 선수가 네. 폼도 떨어지고 멘탈도 흔들리고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지만 그때 엄청난 용병술, 쇼메이커 네. 원딜, 캐니언 미드, 말랑 정글 투입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런 쪽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고 결국 네. 시즌 막바지에는 캐니언, 쇼메이커, 뭐 고스 선수까지 폼이 다 회복을 했거든. 이런 네. 쪽의 능력으로 봤을 때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거고 마지막 양대인 전력 분석과 영입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 감싸 안으면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김종근 네. 감독님을 최고의 감독님으로 뽑았습니다. 네. 저 역시도 제 퍼스트는 김정균 감독입니다. 오.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팀 내에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다 케어하고 결과적으로 정규 시즌 1등을 만들어냈다는 부분. 특히나 이제 담원기아가 MSI부터 받았던 관심과 기대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팀 내 작은 이슈 혹은 뭐 대외적인 관심들이 오히려 큰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텐데 김정인 감독하면 예전에 이제 롤컵을 다회 이제 우승하면서 가져갔던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는데도 굉장히 능하고 그리고 항상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자 노력을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번 담원기아에 소속해서 서머시에도 굉장히 좀 좋게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김정민 감독을 퍼스트로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이제 농심의 돌풍을 이끌었던 스브스 배지훈 감독님을 뽑았고, 네. 배지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런 서머의 선수 영입부터 그 다음에 메타 파악 능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팀의 베테랑 선수 뭐 피넛 선수라든가 그 다음에 경력 많은 임혜성 코치 등을 본인이 잘 지휘 진도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컨드로 뽑았습니다. 네. 저의 세컨드는 최우원 감독님이십니다. 네. 내신 최우봉 감독님. 네. 최우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언팀에 속해 있던 본인의 색깔을 잘 발휘하기를 굉장히 좀 유명한 감독님이신데요. 이번 프레디브리온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타팀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름값이 좀 낮은 선수들이 다 주로 포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색깔을 뚜렷하게 끌어내므로써 팀 내에서 팀의 색깔을 좀 만들어내고 다양한 좀 상위권 팀들을 잡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부분에 있어서 최범 감독님을 세컨드로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지. 업셋도 잘 일으키면서. 맞습니다. 자, 서브 감독님 진짜 고민 많았었고 성적으로 봤을 때 주용달 감독 그다음에 돌풍을 일으켰던 김목경 감독이나 카인 장누리 감독 여러 감독들이 있어서 고민했지만 결국에 나는 감독은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주용달 감독님을 서드로 뽑았고 네. 어찌됐든 시즌 초반엔 노력을 했었거든. 그런 메타 파악이라든가 선수들의 이런 게임상의 흐름 같은 것들 좀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클래시 첸지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리뷰 때도 많이 좀 지적을 해서 어필했었는데 근데 결국 마지막에 또 그 클래식 첸지로 이겨버리니까 이게 뭐 할 말이 없네. 성적이 나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을 3위로 뽑았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은 성적이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네. 제 서드는 아까 감독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농심 배지훈 감독을 서드로 뽑았습니다. 네. 엄청났지. 네, 배지훈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수 시절부터 이제 바텀 라이너였기 때문에 본인이 다이나믹스의 팀을 이제 선수 구성을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덕담 켈린 선수를 굉장히 잘 키워놨고 바텀 중심의 게임을 때부터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있어서 미드나 혹은 정글 쪽에 대한 리빌딩이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그 와중에 피노 선수에 대한 영입 그리고 선머 시즌에 들어오면서 보리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팀에서 바텀 게임을 만들어내고 정글 중심의 게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에 대한 영입도 잘 해냈고요. 특히나 이런 완성도 있는 게임을 결국에는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코칭 스텝 경력이 많진 않지만 저는 배지훈 감독을 서드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뽑아야 될 게 이제 식스맨. 네. 식스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이진 않았지만 항상 연습 과정에서 고생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순간에 나와서 팀의 중심 역할 팀의 또 이런 상승세를 이끌어주는 어떻게 보면 어시스트 역할을 잘해줬다고 볼 수가 있거든. 네. 누구인가요? 최고의 제가 식스맨은? 뽑은 식스맨은 담원기아의 말랑 선수입니다. 말랑. 네, 이제 말랑 선수도 사실상 프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그치. 좀
잘한 선수로 이제 관계들 사이에서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했는데 아쉽게 좀 좋은 모습 못 보여줬다가 사실 이번에도 이제 키아나 선수가 주전 경쟁을 통해서 좀 경기에 나섰으면 훨씬 더 자기 입지를 두텁게 음, 하는데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렇게 약간 좀 주전 경쟁을 통해서 선순환에 대한 역할로서의 행위를 했다라기보다는 좀 아쉽더라도 좀 팀의 상황이 안 좋은 부분에 약간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해냈거든요. 맞지, 소방수 맞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만 없이 본인의 역할을 약간 좀 팀에 헌신하는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줬고 특히나 보여준 퍼포먼스가 케인 선수 못지않게 굉장히 라인 개입도 잘했고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말랑 선수를 식스맨 최고의 선수로 뽑았습니다. 나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말랑 선수랑 테디 선수 중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장 식스맨 역할에 잘 맞는 선수는 말랑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나도 말랑으로 뽑았어. 네, 똑같네. 같은 뭐 의견으로 봤을 때 네, 특히 말랑 선수가 내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럼블 와 그 킬각 보는 음, 능력이 어마어마했거든. 맞습니다. 네, 부시 속 럼블이 그렇게 무서운 걸 저도 그때 어 알았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확실한 거는 럼블은 캐년보다 잘한다 증명한 음, 그런 경기였지.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시즌 MVP 2021 LCK 서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쳐진 선수를 뽑는 MVP인데 일단 후보로는 뭐 몇 명 떠오르는 게 다몬기아의 캐니언 쇼메이커 그 다음에 젠지의 뭐 BDD 같은 선수 떠오르고 그 다음에 농심 음, 같은 경우는 피넛꼬리 덕담 이런 선수들이 떠오르는데 네, 많은 고민을 했지만, MVP 같은 경우는 팀의 중심 역할, 그리고 팀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쳐준 선수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나 신, 피넛 선수를 음, 뽑았습니다. 피너 선수. 네, 너는? 저도 신 MVP로 피너 선수를 뽑았습니다. 우리 또 의견 네. 몇 가지 또 통하는 것들이 있네. 네, 이제 피어 선수 이제 시즌 MVP 자체는 이제 팀 내에서 본인이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된 선수, 그리고 프랜차이즈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 선수가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색깔을 만들어낸 피너 선수가 저는 시즌 MVP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올 프로팀을 뽑아봤는데, 모르겠어. 이게 우리들만의 또 생각이고, 사람들마다의 그런 평가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네, 한 명씩 뽑아보세요. 각 라인별로 가장 잘했던 선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뭐 음. 최고의 선수, 시즌 MVP는 누구인지 같이 뽑아주면 좋겠고요. 오늘 도와준 정재승 코치, 고맙고요. 아닙니다. 어쨌든 저도 제 기준에서 이번 시즌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선수한테 뭐 표를 주고 싶거나 참 잘했다라고 음, 칭찬해주는 선수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 음, 기회에 제 입장에서 한번 이런 사실을 밝힐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었고 즐거웠고요. 또 음, 감독님의 의견도 들어오면서 감독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선수를 좋게 바라봐주고 이뻐해 주시는구나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아까 음. 언급해 주신 것처럼 팬분들께서도 각자 자기 마음속의 기준에서 이제 응원하고자 하는 그런 팬들이 아니, 그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치, 그치. 네, 그런 느낌으로 한 번씩 뽑아보시면은 큰 재미 요소가 될 것 같고 이런 MVP나 이런 퍼스트, 세컨, 뭐 서드를 떠나서 사실 이번 LCK 썸머도 굉장히 좀 박빙이었고 모든 선수들이 다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네, 재밌었고, 뽑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죠. 야, 네, 미드는 5명 이상 뽑아도 돼. 너무 잘한 사람 많아서. 그냥 다 뽑아야 돼요. 다 아, 잘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썸머 선수들 다 고생하셨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알겠어. 오늘 네. 촬영 고마웠어.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